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임기 만료가 가까운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겨냥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헌재 재판관 이른바 임기 연장법을 발의해서 논란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 임기를 늘릴 수 있다라는 법안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 두 분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임기 이전에 통과시키면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은 임기가 10월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이른바 문영배 임기 연장법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논란입니다. 자,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진보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 신동욱 의원, 김기용 대변인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 문영배와 민주당은 같은 편인 걸 자인했다. 반면 복귀왕 의원, 특정인을 임기 늘리려 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임기 연장법, 성치훈 부의장님, 이거 여당에서는 너무 속보인다.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무적으로 이 타이밍에 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뒤에 말씀드리고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자폭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국면에서 민주당이 일부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걸 오래 끌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 추천 몫을 끌었다, 질질 끌었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 법안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못 끕니다. 왜냐하면 임기 만료된 사람들이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이 유불리에 따라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그대로 진행됐겠죠. 네. 헌법재판관이 부족하던 6명이라서 부족하든 말든 진행이 됐겠죠. 그럼 더 빨리 기각도 됐을 그렇죠. 것이고.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요? 저는 자폭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앞으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그런 걸 지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2명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다가 좀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성 부의장의 말씀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 안 했다 이러거든요.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무적으로 타이밍상으로 굳이 이 타이밍에 저는 만약에 헌법재판관 최종 변론기일이 잡히고 아니면은 최종 변론기 잡히지 않고 오늘 10차가 끝났는데 갑자기 내일 평의에서 11차도 하자, 12차도 하자 이러면서 쭉쭉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러다간 4월 18일 이전엔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에서 발의해도 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헌법재판관 2명이 사퇴하게 되니까 임기 연장을 하든 어떻게 대안책을 마련하자라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때 좀 꺼냈으면 전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좋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지금 꺼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죠. 타이밍으로 공격받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아쉽다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 변호사님. 고도의 입법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입법 전략이다. 그렇죠. 저는 엄청나게 짠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짠머리요? 그렇죠. 민주당이 어떠한 그 고질적인 그런 습관이 나왔다고 보는데 자, 4월 18일 저 2명 명확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 2명을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몫이에요. 아니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 임명할 대통령 몫. 자,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면 둘이 끝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2명을 누가 임명해야 돼요? 현 대통령이요. 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죠. 그런데 임기를 연장시켜버리면 대선이 될 거 아닙니까? 자,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2명 임명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어찌고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노림수예요. 저건. 지금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고 차기 대선 이후에 혹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렇죠. 본인이 임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민주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이 크니까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진보 재판관으로 채우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법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을 한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법률로 그만둔다. 아니 만약에
후임자가 정하지 않으면 6개월 더 하게 된다. 뭐 헌법 위반이 아니냐 논란이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100% 헌법 위반이죠. 저건 헌법 위반이다. 그렇죠. 헌법의 능력인데 임기 6개월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뭐 헌법에 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 그래 뭐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뭐 6개월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게 타이밍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알아서 진보법관 2명이 임명이 되느냐. 이게 문영배, 이미선 둘이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문이라든지 보면 아 임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만 쓰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자신들이 정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그 노림수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언론이라는 그런 걸 잘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김주영 의원님. 왜냐하면은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이정미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전날인가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도 대통령 목 2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2사람을 지금 임명한다?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국회 추천 몫의 3명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팩트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최성만 권한대행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주겠죠. 그러나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는 이 2 재판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2 재판관의 몫을 진보 몫으로 바꾸기 위한 그 말씀은 전 동의는 잘 안 되고요. 그러면 문영배 다만, 임기 연장의 꼼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다만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거는 보세요. 4월 18일 이전에 이미 이 탄핵 심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첫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대선까지 치러야 되고 헌재의 공백이 길어지니까 6개월 그 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동 연장 이런 법안을 복귀안건이 발의를 한 것인데 저는 그거는 국회에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될 것 같지 않은 법안이다. 네, 그리고 이 타입 왜 될 것 같지 않은 법안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는 누가 봐도 꼼수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기 있고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되면 6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꼼수다? 예, 그러니까 9명 중에 2명 빠져도 7명으로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집중하는 게 맞지 이 6개월 임기 자동 연장 이 부분을 지금 들고 오는 거는 시점상도 괜히 공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최상목 대행이 그 2 빈자리를 임명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에서 한 사람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람은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목은 임명할 수 없다.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권한 대행이 임명하고 싶으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월 18일 끝나면 여당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 몫을 임명하라고 할 거예요. 자, 권한 대행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이게 헌법 위반 유법입니까? 아니에요. 임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우려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뭐 유지만 할 수 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그게 자기들 어떤 내로남불이죠. 시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 법적으로 권한대행이 말이죠. 딱 있는데 대선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가 공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임명하라고 압박할 거예요. 당연히. 그걸 민주당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을 임명할 수 없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래, 임기 연장 정도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임명해요.
그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없죠. 안영원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영역과 정치적 절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절제의 영역입니다. 위법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제를 했을 뿐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헌법재판관은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으로서는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이죠. 미국에서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마지막에 다 됐는데 그 직전에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고 가면 정치적 논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후 위법이니 여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뭐 위법 논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저 법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사고의 틀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헌법에 헌재 재판관 임기 6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에 있는 어느 특정 공직자의 임기를 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 지금 5년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이러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통령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초법적인 발상이다. 그럼요. 초법적인 발상인 거예요. 초헌법적인 발상인 거죠. 그럼 대통령 임기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헌재 재판관 임기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저는 사고의 틀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상한 그 배경이 뭐냐? 아까 미국의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역대 정권이 헌법의 최고 해석 기관에 대해서는 본인들 장악하게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기가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임명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명하겠죠. 만에 하나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런 뭐 보장책이랄까요? 보험도 생각할 겁니다. 보수 정당의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6개월 연장이 되면 이제 선거가 곧 있으면은 이후에 4월 뭐 이후에 뭐 선거 있다, 5월에 선거 있다, 6월 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탄핵을 몇 번에 또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명을 임기를 연장한 거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헌재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아셨을 겁니다. 헌재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헌재의 파워가 대통령도 우리 속된 말 하겠습니다.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을 어느 쪽 위주로 잡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그걸 의식 안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임기에 대한 헌법 조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헌법에 이제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조항을 법률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6년이 넘어가면 반헌법적이다라는 말씀은 저는 틀린 말씀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심판 과정에 한 명이 퇴직을 했고요. 탄핵 심판 결정 난 이후에 한 명이 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끝났던 그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임명이었기 때문에 안 했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 임명 몫이 사퇴했을 때 끝났을 때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죠.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사법적 절제, 뭐 정치적 절제를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법률적 해석에 의해서 대통령 임명 몫을 권한대행이 하는 건 좀 그렇다. 대법원장 임명 몫은 진행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 뭔가 그때 무조건 임명을 해도 된다. 저는 이거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론이 있었지만 네 분 모두 다 이 타이밍에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은 다 주셨어요. 이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